어제도 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. 이제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직원이 나가고 새로 직원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할 얘기는 면접의 기술이에요. 기존에 개원하신 분들도 면접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오늘 제가 병원을 15년 정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면접의 기술, 또 면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. 사실 처음 개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면접을 봐본 일이 거의 없죠. 우리가 사실은 어디 가서 속해서 일을 해보기만 했지 누군가를 고용해 본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면접을 제대로 보실 만한 어떤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. 면접이라는 건요,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죠. 처음 보는 거예요. 우리가 그 사실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본다. 처음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.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될까요?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. 첫 번째는 경력이죠. 몇 년차 위생사인지, 혹은 페이닥터를 뽑을 경우엔 몇 년차 페이닥터인지. 두 번째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의 어떤 역할,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. 세 번째는 그 병원을 이직하게 된 이유. 네 번째는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겠죠. 희망 급여나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될 정보고, 반대로 처음 만난 분께 여러분도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어요. 우리 병원에서 하게 될 역할이죠. 우리 병원에선 지금 이런 역할로 당신을 뽑으려 한다. 역할이고요. 우리 병원의 여러 조건들이죠. 복지제도라든지 급여 수준, 이런 것들 여러분 알려주셔야 되고요.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병원의 어떤 비전이나 여러분 병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돼야 되는 거예요. 이 면접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도 얻어야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한테 정보도 줘야 되는 자리예요. 왜? 처음 만났으니까.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? 아까 말씀드린 경력이나 이런 거는 빼고 정확히 그 사람을 봤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. 1번 진료 실력, 2번 친절도, 3번 외모, 4번 직원들 간의 친화력, 5번 언행의 태도. 뭘까요? 알아낼 수 있는 거? 그렇죠. 첫 번째 3번 외모죠. 외모는 그냥 보이니까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되는 건 마지막 5번인 언행의 태도예요. 여러분들이 오늘 면접을 본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진료 실력 알아낼 수 없어요. 물론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은 다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. 진료 실력. 진료 실력을 알 수 없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거 하실 줄 아세요? 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면접 보시는 분이 얘기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친절도도요.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환자한테 어떻게 대할지는 면접 보는 장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네 번째, 직원들 간의 친화력.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? 아직 같이 일을 안 해봤는데. 결국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외모랑 두 번째, 언행의 태도입니다.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외모는 이미 드러났으니 우린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? 언행의 태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. 저도 지금도 그것만 봅니다. 나머지는 이력서에 있는 스펙들은 잘 보지 않아요. 믿지 않습니다. 그럼 우리가 그 태도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,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 태도를, 언행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면접 볼 때. 반대편, 즉 면접 보러 오신 분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제가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. 그러면 안 되는 거지. 상대방의 태도를 보려면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해요.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? 제가 제일 좋은 질문들 몇 개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자, 예시 1번. 예전 치과는 어떤 치과였어요? 그 치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. 전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전 직장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? 어땠는지, 직원들은 어땠는지, 원장님은 어떠셨는지, 전 직장을 물어보는 거죠. 자, 예시 2번. 우리 치과에 왜 지원하신 거죠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이런 질문은 참 상투적이지만
할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? 세 번째, 일하고 싶으신 치과가 어떤 치과예요? 이런 걸 물어봅니다. 어떤 치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? 자, 예시 네 번째예요. 이전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가 뭐죠? 저는 다른 질문은 몰라도 마지막 질문은 꼭 합니다. 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. 질문 자체가 부정적이죠? 부정적인 질문이 나가야 태도를 알기가 쉬워요. 부정적인 질문이 나가야 합니다. 그래야 이런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할 때 예전 직장을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한다거나 예전 직장의 험담을 너무 막 하는 경우에는 우리 치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꼭 부정적인 질문을 한두 개 섞으시고 그때 이 태도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. 그래서 태도를 보실 때 꼭 구직자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언행의 태도이다.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들으실 때요. 그 분이 하는 얘기,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할 때 이 태도에 집중하세요.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. 요새 사실 직원 뽑기 되게 어렵잖아요. 구인난이 심하니까 사실 이제는 면접을 우리가 본다기보다는 구직자가 면접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그죠? 병원이 워낙 여러 개고.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대해주시고 예의 있게 하셔야 돼요. 막 너무 고압적인 자세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. 병원의 소개를 명확하게 하시고요. 여러분 병원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세요. 그래야 구직자도 면접을 와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죠. 근데 사실 희망급여나 복지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대놓고 얘기하기 불편하죠. 여러분도 앞에다 면접에다가 얼마 받고 싶으세요?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불편하잖아요.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. 미리 면접 설문지를 만드시는 거예요. 제가 저희 병원 설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게 저희 병원에서 쓰는 면접 설문지거든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불편하실 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시는 거예요. 꼭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보면 면접 보시기 전에 이런 걸 준비해서 면접을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대화를 편하게 이끌 수 있잖아요. 그죠? 보면 뭐 이름부터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쭉 쓰게 돼 있고요. 여기 보면 칠병의 희망연봉 써있죠? 이런 것들 써놓고 경력사항 쓰시고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인 절차 측면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면접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뭐 조금 더 높게 체크하시는 경향은 있죠. 잘 보이고 싶으시니까요.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로 뭐 임플란트 수술 보조, 뭐 교정 준비, 인상 체득, 뭐 환자 상담 이런 것들 쭉 항목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거죠. 이전 직장명과 이전 퇴사 사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자신의 역할이 뭐였는지, 그 이전 직장의 근무 조건, 월급이 어땠는지 쭉 써있죠. 근무 시간부터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요 몇 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편하게 좀 구직자도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하실 때 좀 불편한 얘기는 미리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를 담아서 이런 설문지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겁니다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외모와 언행의 태도뿐이다. 언행의 태도는 구직자가 말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고 그 대화 속에는 꼭 부정적인 질문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. 다음,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편하고 또 불편한 질문을 좀 피해 가시려면 미리 설문지를 준비하셔서 설문지에 구직자가 체크를 하고 또 글을 쓸 수 있게끔 해서 면접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는 게 좋은 팁이다.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. 사실 저는 이제는 진료실 팀원이나 이런 분들의 면접은 보지 않고 있어요. 지금은 제 병원에서 함께 일하실 의사분들의 면접만 보고 있는데 의사들의 면접도 동일해요. 어쨌든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. 우리가 제한적일 땐 어디에 집중한다? 태도에 집중한다. 태도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면접 보는 기술입니다. 오늘은 제가
여러분들께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면접의 기술들 말씀드렸고요. 개원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또 개원하신 분들도 디테일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도 좋고요. 또 뭐 저희 회사에 함께 컨설팅을 의뢰하셔도 좋고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편하게 컨택을 하시면 좋고 조만간 제가 어떤 소수 정예로 여러분들 한 대여섯 분만 모시고 같이 한 5, 6회 정도의 좀 소수정예 코스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. 서로 같이 자리도 같이 찾고 저도 막 추천도 드리고 병원 이름 짓는 것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한번 소수정,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하긴 좀 어렵겠더라고요. 그래서 조만간 한 대여섯 분 모시고 한 4, 5회 그 정도 코스에 소수정예 코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광고가 나갈 텐데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